늦가을이었어요. 해는 짧아졌고 볕은 기울었고 제 그림자는 유난히 길어졌죠. 늘 그렇듯 아침 7시에 일어나 물부터 끓이고 김치 냉장고 문을 열고 전날 미처 정리하지 못한 그릇들을 씻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겨울이 오네. 남편이 떠난 지 어느덧 12년. 처음엔 어색했고 그 다음엔 서러웠고 지금은 그냥 조용합니다. 그냥 조용할 뿐이에요. 12년 전 그 사람이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던 날 저는 울지 않았어요. 옆에 있던 딸이 놀랐죠. 엄마,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라 이미 눈물이 다 말라버린 거였어요. 3년간의 투병 생활 동안 병실 복도에서, 집 화장실에서, 새벽 주방에서 이미 다 울어버렸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고 1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시작이라기보다는 그냥 남은 시간을 어떻게든 채워가야 하는 거였죠. 자식들은 바빠요. 딸은 분당, 아들은 수원. 손주들 챙기고 회사 다니고 주말마다 영상통화 한 번이면 다행이죠. 제가 먼저 전화하면 엄마 지금 바빠. 이따 다시 할게. 그 이따는 대부분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서운했어요. 명절에만 오는 자식들, 용돈 보태달라는 말만 하는 자식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그 애들도 살기 바쁜 거죠. 나도 그랬으니까. 젊었을 땐 친정어머니 전화가 귀찮았으니까. 하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침 먹고 설거지하고 낮에는 경로당 가서 윷놀이 구경하거나 노인정에서 점심 먹고 저녁엔 TV 보다가 잠들고 가끔 드라마 보면서 주인공한테 감정이입도 하고 웃기도 하고 화도 내지만 채널을 끄고 나면 다시 고요해요. 그 고요함이 때론 참 무겁습니다. 근데요, 그런 일상이 이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나이 드는 거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타일렀죠. 그 사람을 처음 본 건 동네 마트였어요. 김치 50% 세일하던 날 배추 고르며 무심코 뒤를 돌아섰는데 카트가 퍽 하고 부딪혔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사과했는데 그 사람이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죄송은요. 저도 정신없이 걷다가 박았네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근데 부드러웠죠. 화난 목소리가 아니라 그냥 미안해하는 목소리. 그 사람 참 이상하게 생겼어요. 잘생긴 것도 아니고 어디가 특별히 매력적인 것도 아닌데 눈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기억이 남았어요. 이상하게.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그 사람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카트 부딪힌 것뿐인데. 그냥 미안하다고 한 것뿐인데. 근데 이상하게 그 눈빛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 또 마트에서 그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이쯤 되면 운명이라 해야 하나요? 그 사람은 먼저 웃었습니다. 또 뵙네요. 김치 다시 세일하나 봐요. 저는 얼떨결에 웃었고 그렇게 짧은 인사들이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만났을 때는 계산대 앞에서 마주쳤어요.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었죠. 저기 혹시 이 근처 사세요? 네, 한성 아파트요. 아, 저도 그쪽이에요. 백이동. 어머, 저는 백오동인데. 그렇게 우리는 같은 아파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마트 앞 카페에서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낯선 남자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처음이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최병호. 65세, 이혼. 자식은 하나 있고 지금은 혼자 산대요. 그렇게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툭툭 조각처럼 흘러나왔죠. 묻지 않아도 숨기지 않더군요. 저는요, 원래 회사 다녔어요. 중소기업인데 격리부장까지 했죠. 정년 퇴직하고 나서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걷고 마트 가고 책 보고 그래요. 아드님은요? 아들이요? 대구 살아요. 결혼했고요. 손자 둘이에요. 근데 잘 안 봐요. 명절에나 한 번씩. 그 말에 공감이 됐어요. 우리 똑같네 싶었죠. 저도 그래요. 자식들 다 바쁘니까요. 그 사람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외롭죠. 솔직히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외롭다는 말. 그걸 입 밖에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아니까요. 특히 이 나이에 남자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저도요. 제가 조용히 대답했을 때 그 사람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마트에서, 아파트 벤치에서, 동네 산책로에서 그냥 걸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같이 있는 게 편했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말했어요. 정희 씨는 이름이 참 잘 어울려요. 정희 씨, 그 이름을 들은 게 도대체 언제였을까요? 결혼하고 나서는 늘 여보, 엄마, 할머니. 이름은 저한테서 사라졌죠. 관공서 가서 서류 쓸 때나 제 이름을 쓰지, 일상에서는 아무도 저를 정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불렀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는 아직 정이었구나. 저도 이름 불린 게 참 오래됐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제가 계속 그렇게 불러도 될까요? 정희 씨. 네, 좋아요.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설레고 있는 건가? 이 나이에? 말도 안 돼.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 사람은 가끔 작은 들꽃을 들고 왔어요. 비닐도 없이 그냥 맨손으로. 정희 씨가 이런 색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노란 민들레였어요. 어디서 꺾어온 건지 줄기에 흙이 묻어 있었죠. 장미도 아니고 백합도 아니고 그냥 들에 핀 민들레.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예쁜 거죠? 집에 와서 유리컵에 그 꽃을 꽂으며 이상하게도 울컥했어요. 그건 꽃 때문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게 참 오래간만이었거든요. 결혼 생활 35년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꽃을 사온 적이 없었어요. 기념일에도 생일에도. 그런 거 뭐하러 사? 돈 아깝게. 그게 그 사람 입버릇이었죠. 처음엔 서운했지만 나중엔 익숙해졌어요. 그러려니 했죠. 근데 지금 이 초라한 들꽃 하나가 제 마음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하얀 토끼풀을, 그 다음 주에는 보라색 제비꽃을 들고 왔어요. 매번 다른 꽃이었지만 매번 같은 마음이었어요. 정희 씨 생각하면서 걷다가 발견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인지. 어느 날 그 사람이 조심스레 쪽지를 건넸습니다. 정희 씨, 혹시 다음 주 화요일 점심 괜찮으시면 저랑 국밥 한 그릇 하실래요? 국밥? 세상에 어느 연애 초대장이 국밥입니까? 근데 그게 어찌나 진심 같던지. 괜찮으시면 그 말 한 줄이 가슴을 콕 찔렀어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먼저 물어봐 준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나는 그날 밤 옷장을 뒤졌어요. 뭘 입고 가지? 이 나이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으면서도 자꾸 거울을 보게 됐어요. 흰머리를 쓸어 넘기고 주름진 손을 보며 한숨을 쉬다가도 문득 웃음이 났어요. 나 지금 설레고 있네. 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를 감았어요.
오랜만에 화장도 조금 했죠. 립스틱도 발랐어요. 거울 속 내가 낯설었어요.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우리는 조용한 국밥집에서 처음으로 둘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 집은 동네에서 오래된 곳이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40년째 운영하시는 낡았지만 정겨운 곳. 그 사람이 자리를 고르면서 말했어요. 여기 순대국밥이 정말 맛있어요. 제가 한 달에 두세 번은 와요. 혼자요? 네, 혼자요. 그 말이 왜인지 마음에 걸렸어요. 혼자 밥 먹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 저도 아니까요. 뜨끈한 국물 떠먹는 소리, 김이 올라오는 그릇 사이로 스치는 눈빛. 말은 별로 없었지만 정말 따뜻했어요. 그 사람이랑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편안했거든요. 맛있어요? 네, 정말이요. 다행이네요. 정희 씨가 좋아하셨으면 했거든요. 그렇게 소박한 대화를 나누며 밥을 먹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행복인가? 이렇게 평범한 순간이? 근데 가슴이 따뜻한 걸 보니 맞나 봐요. 밥을 다 먹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물었어요. 정희 씨, 시간 괜찮으시면 조금 걸을까요? 우리는 천천히 동네를 걸었어요. 은행나무 길을 지나고 작은 공원을 지나고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았죠. 걸으면서 그 사람이 말했어요. 저는요, 혼자 걸을 때가 제일 외로워요.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왜냐하면 걷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손잡고 걷는 부부도 보이고, 아이 손잡고 걷는 엄마도 보이고, 그럴 때면 제가 참 혼자구나 싶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도 그래요. 마트 갈 때도 산책할 때도 혼자라는 게 느껴질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요. 그 사람이 잠시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혜 씨랑 같이 걸으니까 좋아요. 혼자가 아니라서.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같이 걸었어요. 일주일에 3번, 4번. 화요일 오후, 목요일 저녁, 주말 아침. 특별한 약속은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어요. 어느 날은 비가 왔어요. 우산도 없이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 그 사람이 황급히 자기 점퍼를 벗어 제 머리 위에 올려줬어요. 감기 걸리면 안 돼요. 당신은요? 저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며 빗속을 같이 뛰는데 이상하게 웃음이 났어요. 이 나이에 빗속을 뛰다니. 근데 재밌었어요. 정말로.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숨을 고를 때 그 사람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참 젊네요. 어머, 우리가 무슨 젊어요. 마음은 젊잖아요. 그 말에 저도 웃었어요. 맞아요. 마음은 아직 젊어요. 그 사람은 제 취향을 하나씩 기억했어요. 제가 호박전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다음에 만날 때 작은 봉지에 담아왔어요. 집에서 부쳐봤어요. 맛없을 수도 있어요. 맛있었어요. 정말로. 제가 옛날 노래 좋아한다고 했더니 어느 날 작은 라디오를 들고 왔어요. 같이 들으면서 걸어요. 이미자, 남진, 나훈아. 옛날 노래가 흘러나오는 라디오를 들으며 걷는 산책로. 그게 얼마나 낭만적인지. 하지만 세상이 가만히 있질 않더군요. 동네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 요즘 마트에서 남자랑 자주 보인다면서요? 경로당에서였어요. 윷놀이 하던 아주머니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죠. 그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창피하게. 남편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자식들 뭐라 안 해요? 처음엔 그냥 웃었어요. 뭐라 할 말도 없고 변명하기도 싫었으니까요. 근데 그날 밤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그 아저씨랑 다닌다는 얘기 들었어요. 누가 그래? 동네에서 다 안 돼요. 요즘 조심하셔야 해요. 사기당하는 사람도 많대요.
돈 조심하세요. 사기, 돈.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어요. 어머님, 그 나이에 무슨 연애세요? 애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아빠 돌아가신 지 몇 년이나 됐다고. 12년 됐어. 그래도요. 아빠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걸까요? 혼자 걷던 길에 누군가 옆에 온 것뿐인데, 웃게 된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이상한 건가요? 며칠 동안 그 사람을 피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만나자는 말에도 핑계를 댔죠. 그 사람은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그냥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라고만 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딸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동네에서 소문났다며?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긴. 동네 사람들 다 알아. 창피해 죽겠어. 창피하다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내가 왜 창피해? 엄마가 그러니까. 이 나이에 남자 만나고 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봐? 그래서 난 어떡하라고? 그냥 혼자 사세요. 우리도 있고 손주들도 있잖아요. 너희는 바빠서 나 신경도 안 쓰잖아. 그래도 그렇지. 남자를 만나요? 딸과 처음으로 싸웠어요. 크게 싸웠어요.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질렀어요. 너희는 내가 그냥 죽은 사람처럼 살길 바라는 거니? 딸은 울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후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요즘 조금 불편해요. 사람들 눈이.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정희 씨,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같이 걷는 거예요. 그게 왜 죄가 되나요? 그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자식들도 화내고. 자식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창피하대요. 아버지 생각 안 하냐고. 그 말에 그 사람이 긴 한숨을 쉬었어요. 제 아들도 비슷한 말 했어요. 아버지, 그 나이에 무슨 여자예요?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서요? 제가 물었어요. 나는 아빠이기 전에 사람이야. 한 사람으로 살 권리는 없니? 그랬더니 아들이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날 그 사람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봤어요. 정희 씨, 저는요, 이혼하고 10년을 혼자 살았어요. 처음엔 자유로워서 좋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외로웠어요. 말 그대로 외로웠어요. 밥 먹을 때도 잠들 때도 누구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남자는 외롭다고 말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정희 씨를 만나고 나서 제 하루가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설레요. 오늘 정희 씨를 볼 수 있을까?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그게 저한테는 삶의 이유가 됐어요. 그 고백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저도 그래요. 근데 겁이 나요. 사람들 눈도 무섭고 자식들한테 상처 주는 것 같고. 그럼 어쩔까요?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 조용한 동행이 그 어떤 말보다 더 따뜻했어요. 아들에게 이 얘기를 꺼냈을 때 그 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나이에 연애라니. 아버지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 말에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아이 앞에서 그렇게 울기는 처음이었어요. 너희는 왜 내가 사람이라는 걸 잊은 거니? 무슨 소리예요? 나는 너희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이야. 한 사람으로 외롭고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같이 밥 먹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그게 왜 죄가 되니? 아들은 말없이 나갔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그날 밤 남편 사진을 꺼내봤어요. 오랜만이었어요.
웃고 있는 남편. 젊은 시절 남편. 여보, 미안해요. 근데 나도 외로워요. 당신 떠나고 12년이 지났어요. 나는 아직 살아있고, 아직 숨 쉬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사진은 대답이 없었어요. 당연하죠. 근데 이상하게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그래, 너도 살아하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병호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그 사람이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 정희 씨. 내일 만날 수 있어요? 물론이죠. 다음 날 우리는 같은 벤치에 앉았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병호 씨, 저 결정했어요. 뭐요? 나로 살기로요. 엄마로, 할머니로, 며느리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정의로.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냥 병으로 살고 싶어요. 정희 씨 옆에서 이 나이에 연애라니 말도 안 된다지만 이 마음은 살아있는 마음이에요. 아직 숨쉬고, 아직 설레고, 아직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 우리는 매주 만났어요. 화요일 오후엔 산책을, 목요일 저녁엔 국밥을, 주말 아침엔 동네 뒷산을 올랐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자식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그냥 걸었어요. 어느 날 병호 씨가 물었어요. 정희 씨는 왜 저를 선택했어요? 글쎄요, 병호 씨가 저를 정희라고 불러줬으니까요. 제 이름을 기억해 줬으니까요.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예요. 누군가 나를 나로 봐준다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병호 씨는 모를 거예요. 그 사람이 조용히 웃었어요. 저도 그래요. 정희 씨가 제 외로움을 이해해 줬으니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줬으니까요. 꽃은 매주 바뀌었고 우리는 같은 벤치에 앉아 같은 시간에 같은 하늘을 봤습니다. 어느 가을날 은행잎이 떨어지는 길을 걸으며 병호 씨가 말했어요. 정희 씨, 저는요 결혼하자거나 같이 살자는 말은 안 할 거예요. 왜요? 우리 나이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냥 오늘 같이 걸으면 되잖아요. 내일 또 만나면 되고.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약속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이 순간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함께 살자는 말도 미래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 같이 걷자고 했습니다.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첫눈이 내리던 날 병호 씨가 전화했어요. 정희 씨, 눈 와요. 같이 볼래요? 손주들이 눈사람 만들자고 졸라도 귀찮았던 제가 그날은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병호 씨와 함께 눈 내리는 길을 걸었어요. 손을 잡진 않았지만 어깨가 스쳤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정희 씨, 춥지 않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손 주머니에 넣어요. 감기 걸려요. 병호 씨도요. 우리는 웃으며 걸었어요. 눈 쌓인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하얀 세상을 바라봤죠. 예쁘죠? 네, 정말이요. 정혜 씨랑 같이 보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또 뭉클해졌어요. 며느리가 다시 전화했어요. 이번엔 어조가 조금 달랐어요. 어머님, 제가 너무 심했죠? 아니야. 근데 어머님, 제가 걱정돼서 그랬어요. 혹시 나쁜 사람이면 어쩌나.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걱정 마. 행복하세요? 그 질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응, 행복해.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됐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딸도 나중에 전화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괜찮아.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지. 내가 이기적이었어. 아니야. 넌 엄마 걱정해 준 거잖아. 그래도 엄마가 웃으면 나도 좋아. 그 아저씨 언제 한번 소개시켜줘. 그날 참 많이 울었어요. 기쁜 눈물로.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던 날 병호 씨와 함께 벚꽃길을 걸었어요. 아파트 단지 암벚꽃길이었는데 우리만 걷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많았죠. 젊은 연인들도 가족들도 우리 같은 나이 드신 분들도. 그 사람이 말했어요. 정희 씨, 우리도 저 젊은이들처럼 사진 찍을까요? 어머, 우리가 무슨. 왜요? 우리도 찍어야죠.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병호 씨가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었죠. 어색하게 웃고 있는 우리. 근데 그 사진이 참 예뻤어요. 정희 씨, 제가 이 사진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해도 돼요? 그러세요. 정희 씨도 하세요. 그날 이후 제 핸드폰 배경화면은 우리 둘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에요. 손주가 어느 날 물었어요. 할머니, 요즘 자주 웃어. 무슨 일 있어? 우리 막내 손주, 6살 지우. 그 아이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을 때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죠. 응, 할머니 요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좋아하는 사람? 남자친구? 응, 비슷해. 우와, 할머니도 남자친구 있어? 나처럼. 지우는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그 천진난만한 웃음에 저도 웃었어요. 아이들은 정직해요. 그냥 할머니가 웃으니까 좋은 거예요. 여름이 왔어요. 더운 날 병호 씨와 함께 동네 카페에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어요. 젊은이들이 주로 오는 카페였는데 우리도 당당히 들어갔죠. 병호 씨, 우리 참 용감해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전 같으면 이런 데 들어올 생각도 못 했을 텐데. 근데 왜 못 들어와요? 우리 돈 내고 사 먹는데. 맞아요. 우리는 웃으며 커피를 마셨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 커플이 우리를 보더니 미소 지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어요. 어느 날 병호 씨가 말했어요. 정희 씨, 우리 여행 갈까요? 여행요? 네, 강릉. 바다 보러요. 우리 나이에도 여행 갈 수 있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같이 가도 돼요? 왜 안 돼요? 우리 딱히 숨길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기차를 타고 강릉에 갔어요. 평생 남편이랑도 제대로 된 여행을 못 가본 제가 병호 씨와 함께 바다를 봤어요. 정희 씨, 바다 처음이에요? 아니요. 옛날에 신혼여행으로 한번 갔었어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럼 오늘이 진짜 첫 바다네요. 진짜 보고 싶어서 온 바다. 맞아요. 진짜 보고 싶어서 온 바다. 우리는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바람을 맞으며 병호 씨가 조개 껍데기를 주워 제게 건넸어요. 예쁘죠? 네, 예뻐요. 정혜 씨처럼요. 그 말에 제가 웃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예뻐요. 나한테는 예뻐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누군가 나를 예쁘다고 한 게 얼마만인지. 아니, 평생 처음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횟집에서 회를 먹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각자 방이었지만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함께 산책을 하는데 병호 씨가 말했어요. 정희 씨, 이런 날들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그럼 계속 만들어요. 우리. 네, 그래요. 가을이 다시 왔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계절.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날 병호 씨가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뭐예요? 열어보세요.
상자를 여니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은목걸이. 정희 씨, 우리 만난 지 1년 됐어요. 제가 뭔가 주고 싶었어요. 이게 얼마예요? 비싸 보이는데. 비싼 거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이에요. 그 목걸이를 목에 걸고 제가 물었어요. 어때요? 예뻐요. 정말로. 우리는 그날도 같은 벤치에 앉아 같은 하늘을 봤어요. 1년 전처럼. 하지만 많은 게 달라져 있었어요. 제가 달라져 있었어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병호 씨와 매주 만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걷고 가끔 여행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가요. 우리는 손을 잡고 다니진 않아요. 뽀뽀도 안 해요. 그냥 옆에 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자식들도 이제는 이해해줘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적어도 반대하진 않아요. 손주들은 병호 할아버지를 좋아해요. 할머니 남자친구라고 부르며 좋아해요.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별말 안 해요.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냥 자연스러워진 거죠. 정혜 씨네 남자친구 좋은 사람이더라. 이제는 이런 말도 들려요. 오늘도 병호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혜 씨,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할까요? 좋아요. 몇 시에? 4시요. 해질 때 같이 걸어요. 네, 그럼 이따 봐요. 전화를 끊고 옷장을 열었어요. 오늘은 뭘 입지? 이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하다니. 근데 이 설렘이 좋아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는데 거울 속 제가 웃고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이 살아있어요. 살아서 반짝이고 있어요. 병호 씨를 만나러 가는 길, 은행나무 길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이 설렘이 제 삶을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그저 나 자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정의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닐까요? 벤치에 앉아 있는 병호 씨가 보였어요. 손에는 또 작은 들꽃이 들려 있었죠. 제가 다가가자 그가 웃으며 일어났어요. 정혜 씨, 오늘 이 꽃 보고 정혜 씨 생각났어요. 무슨 꽃이에요? 코스모스요.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 꽃이래요. 그 말에 저는 웃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흔들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같이 걸을까요? 네, 가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어요. 노을 지는 하늘 아래 천천히 함께. 이것이 제 인생의 가을입니다. 늦게 피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계절. 그리고 옆에는 같이 걸어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정말로. 병호 씨와 저는 여전히 만나고 있어요. 결혼은 안 했어요. 같이 살지도 않아요. 각자 집에서 살면서 매일 만나거나 연락해요. 그게 우리에게 딱 맞아요. 며칠 전 손주 지우가 물었어요. 할머니, 병호 할아버지랑 결혼 안 해? 응, 안 해. 왜? 결혼이 사랑의 끝은 아니거든. 할머니랑 병호 할아버지는 지금이 제일 좋아. 그래. 그럼 나도 커서 그렇게 할래. 지우는 웃으며 뛰어갔어요. 오늘 병호 씨가 또 전화했어요. 정혜 씨,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제가 된장찌개 끓일게요. 병호 씨가요? 네, 요즘 요리 배우고 있어요. 정혜 씨한테 해주고 싶어서요. 가슴이 또 뭉클해졌어요. 이 나이에도 설레네요. 그럼 제가 반찬 가져갈게요. 좋아요. 기다릴게요. 집을 나서며 거울을 보니 제가 웃고 있었어요. 65년을 살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늦었지만 진짜 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정의로 살고 있으니까요.